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혹시 오피스 빌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피스 빌런은 회사의 사무 공간을 뜻하는 오피스와 악당을 뜻하는 빌런의 합성어입니다. 혹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직원들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 없으셨을까요? 자, 오늘은 특별히 법무법인 광화문 노사문제연구소의 대표님인 한정민 노무사님을 모시고 회사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노무사님을 또 새로운 게스트로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번 주제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간단히 근데 먼저 좀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광화문에서 노사문제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민 노무사라고 합니다. 전에는 대기업에서 꽤 오랜 기간 인사팀 업무를 담당해 왔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기업 내 조직 갈등이나 직원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오피스 빌런이라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MZ세대의 등장인데요. 네. MZ세대는 아시다시피 온라인 소통에 익숙하고 자기 표현에 과감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과거에 규율이나 질서를 순응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면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하고 회사에서 불합리하거나 좀 좋지 않은 문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거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이제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로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셈인데요.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직장 질서와 조직 문화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오피스 빌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어떤 직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도 거의 다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좀 많이 털어놓는 게 이런 오피스 빌런 유형들 얘기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곤 하는데요. 네. 세무사님, 이런 오피스 빌런도 좀 유형별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유형을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 불쾌감 유발형, 아니면 업무의 태도가 불량형, 아니면 인성에 대한 불량형, 아니면 뭐 위규에 대한 불감증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를 악용하는 형태로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무 태도가 불량한 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부러 이제 업무를 요청하는 메일이거나 메신저 등에서는 댓글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자기한테 맡은 일 외에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심지어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유형을 말씀드리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다 보니까 오히려 조직 문화와 회사 분위기 전체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고 심한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 퇴사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오피스 빌런에 대한 유형이 조금 더 체계되고 분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세무사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뭐 결국에는 이 조직 구성원 한 명 한 명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회사 시스템도 같이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노무사님, 그러면 이게 좀 특징별 대응 방안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그 오피스 빌런이라고 하는 유형이 회사에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고의성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위의 정도가 있을 겁니다. 요 2가지를 기준을 놓고 그 정도가 경미하다라고 하면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담이나 경고나 교육 또는 개선 기회 부여 같은 회사의 그 조직 관리 툴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 정도가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징계권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전염이 된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세무사님도 사실 회사 대표님들이랑 많이 뭐 컨설팅이나 상담을 하시잖아요. 이런 직원들 그냥 좀 해고할 수는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노무사님께서 이제 회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얼마 전에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사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저희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런 전화를 큰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 건데 이 직원 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이제 5분, 10분씩 계속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제 무단으로 결석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이 사람을 그냥 이제 해고해도 되느냐 한테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을 대표님들도 잘 아울리기도 하고 늦지만 아니면 좋은 얘기로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게 반복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많이 훈육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전염된다는 표현처럼 네. 오히려 제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나는 왜 오히려 더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억울해하게 되죠. 예, 맞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있으셨던 좀 크게 하소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도 노무사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네. 혹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해고라는 절차를 하실 수가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지각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해고라는 건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한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특히 법원이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앞으로 그 지각이나 결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고를 하거나 징계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에서는 근태가 중요하고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명확하게 교육시켜 주는 것이 향후에 이런 일로 해고를 했을 때 그 정당성을 오히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 10분 중에 거의 9분에게 해당하는 직장생활 내 오피스 빌런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회사 노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를 찾아서 꼭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